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2021년에 유럽에서 일어날 꽤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테슬라 입장에선 나는 갈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갑자기 큰 불이 날 상황입니다. 첫 번째 테슬라 소식은 올해 3분기와 4분기 배송 추정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왜 빨라질까요? 그리고 내년에 한 차례 대폭발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세 번째 소식은 짤막한 그러나 중요한 테슬라 소식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의 3, 4분기 실적 추정입니다. 소스는 트로이 테슬라이크와 함께합니다. 테슬라의 올해 실적 추정을 올려주시는 트위터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추정치를 계속해서 수정하는 등 딜리버리 추정치의 정확도를 높여가고 계신 분입니다. 인도량으로 볼 때 테슬라의 1분기는 88,000대를 기록했으며 1분기의 특징으로는 모델 Y의 인도가 미국에서만 초기 소화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분기로 내려가 보죠. 2분기의 특징은 테슬라 공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됨에 따라 생산난을 겪은 바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집념으로 1분기의 기록을 넘긴 9만 대 인도를 기록했습니다. 특징으로는 기가 상하이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생산량이 상당 부분 늘어나 미국 생산량의 감소를 커버했다는 점과 2분기부터 캐나다에서 모델 Y의 인도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3분기부터는 예측치입니다. 한번 크게 보시죠. 3분기의 특징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할 물량을 인도받지 않고 중국 내의 생산 물량으로만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2분기와 달라진 점이죠. 그리고 또한 유럽의 인도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2분기 기준 14,000대 수준이었으나 3분기 기준으로는 32,000대 수준이 예상되고 있죠. 또한 4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11월부터 기가 상하이 페이즈 2의 모델 Y 물량 생산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섞여 있습니다. 중국의 인도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며 미국의 모델 Y 생산도 상당한 궤도에 올라서 이제는 북미 것만 놓고 본다면 3분기부터는 모델 Y의 인도량이 모델 3를 압도하는 상황까지 상승했습니다. 2020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역시 모델 3를 통한 성장이 파격적입니다. 얼마 전에 소식에서 알려드렸던 얘기였죠.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 처음 들으시거나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3 4분기 물량부터는 유럽이나 아시아로도 배송하기 시작할 것 같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운전석이 다른 국가의 모델들도 기가 상하이에서 모아서 생산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 두 차트 오랫동안 테슬라에 대해 팔로우업 해오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왼쪽은 테슬라 차량이 매우 결함이 많다는 내용의 차트였고 오른쪽의 이미지는 중국 내의 차 중 테슬라의 불만이 가장 적다는 차트입니다. 표시를 한번 더 해드리죠. 어떤 느낌이신가요? 한쪽은 정말 많고 한쪽은 정말 적죠.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죠. 양쪽의 얘기가 극과 극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통계상의 허점들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설문의 특성상 그 질문이나 유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표본의 크기는 얼마인가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정해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 제조한 모델 3와 중국에서 제조한 모델 3의 사이에는 품질의 차이가 있는 듯 보이고 기가 상하이에서 제조한 것이 보다 우수한 것이 아닌가,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자동차 매체인 1236 오토는 중국 내 여객협회와 중국 내 차 오너의 품질 불만을 모으는 플랫폼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뉴스를 올렸습니다. 판매 자료 근거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평균 불만 판매율은 1만 건당 37.2건이었고 2분기 전체 평균 불만 건수는 13,829건이었죠. 그렇다면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가 우수한가? 라고 그냥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근거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중국 내 리뷰어였던 장양님께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트렁크 힌지 부분을 가리키며 여러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페인트나 부품상의 얘기를 하려고 했던 듯 보입니다. 왼쪽은 중국에서 나온 차량이고 오른쪽은 미국 제작으로 핀란드에 배송된 차량입니다. 2019년쯤에 프리몬트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페인트 하자가 많다는 뉴스나 커뮤니티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 장양 씨의 생각은 제조에 대한 경험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제조업에 대한 중국의 노하우와 기가 상하이의 노동자들의 폭넓은 경험이었다고 말하죠. 여러가지 맞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첨언하자면 프리몬트에서의 학습 효과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하이에서는 상하이의 폭스바겐, 상하이 GM 같은 주류 자동차 업체들의 많은 공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의 차량 제조 경험을 갖고
여기로 왔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브레이크다운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본다면 여러 설들이 디테일상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조 라인에서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다는 것, 그것을 넘어 그들은 빨라야 한다는 것,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변화,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통해 본 전기차 전환의 이유에 대해 한번 보고자 합니다. GM은 최근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직적 통합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부품이나 플랫폼의 자력 주도 개발, 배터리에서는 LG화학의 협력 등 많은 부분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죠. GM은 더 싸고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아웃소싱이란 선택지 대신 느리더라도 첫 시작을 꽉 매며 고성능 스포츠카부터 픽업 트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량에 생산할 수 있는 5개의 파워트레인과 3개의 모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GM은 얼티엄을 기반으로 많은 기업들과의 제휴에 나서고 있죠. 일단은 고객 확보란 측면에서 타사와의 협력을 하기도 했고, 혼다와는 엔진과 자동차 플랫폼을 공유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서로 간에 지분을 섞거나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지만 둘 간의 북미 시장 주력도를 본다면 이 둘의 전략적 제휴 소식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 플랫폼을 공유하기로 했다. 어쩌면 일각에서는 내연기관의 개발은 혼다가 맡아주고 이제 전기차의 개발 및 생산은 GM의 플랫폼을 활용하자는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은 가능성 있는 얘기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조금 더 본론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면 탄소 배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오토메이커들에게 더 많은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테슬라만 본다면 모두를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조금 더 오토메이커 시장 전체로 뷰를 넓혀보죠. 그렇다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니케이 아시아 리뷰에 따르면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엄격해진 새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172억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죠. 영국의 PA 컨설팅에 따르면 13개의 메인 오토메이커들은 2021년 기준 총 145억 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습니다. 145억 유로는 현재의 환율 기준 20조 682억 수준의 금액입니다. 과연 2021년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2021년에 효력이 발휘될 EU의 청정 공기 프로그램 클린 에어 포 유럽 프로그램 기준은 전체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km당 95g 정도로 줄여야 하는 기준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1g당 차량 한 대당 벌금 95유로를 물어야 하죠. 현재 가치로 약 13만 1,000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조사가 디테일하게 보자면 동일한 기준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중량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죠. 다임러는 상용 자동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2021년까지 103g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푸조 시트로엥은 소형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91g 정도의 기준을 부여받았죠. 그럼 한 차당 이 1g당 95유로라는 공식은 얼마의 힘을 낼까요? 자, 일단 금액적으로 가장 큰 금액을 내야 하는 기업부터 시작해봅시다. 폭스바겐입니다. 왼쪽 위의 컬러는 주황빛일 경우에는 버틸만하다, 붉은빛일 경우에는 죽을 것 같이 아프다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준은 작년 혹은 재작년의 영업이익 기준에 따른 비중입니다. 폭스바겐의 2021년 달성 목표는 96.6g입니다. 2018년 평균 배출량은 121.1g이었는데 2021년 예상치는 109.3g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21년 6조 2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폭스바겐은 작년 기준 총 영업이익이 23조 4,600억 원 수준이었으니 이 정도가 꽤 버틸만하다고 봤습니다. 이들에게 6조는 버틸만합니다. 그럼 빨간색인 죽을 것 같다는 어떨까요? 자, 이제 나옵니다. 물론 최근 합병을 했지만 합병 이전으로 나눠서 보자고요.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의 합병 전 2021년 달성 목표는 92.8g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평균 배출량은 125.4g 수준이었고 2021년 예상 배출량은 119.8g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은 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예상 벌금 3조 6,500억 원입니다. 이 금액과 예상치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PA 컨설팅의 자료에 기반합니다. 이들의 2019년 합병 전 영업이익은 5조 8,598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 중 약 62%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빨강입니다. 세 번째, 포드는 2021년 달성 목표가 96.6g입니다. 2018년의 평균 탄소 배출량은 122.7g이었습니다. 2021년 평균 탄소 배출량 예상치는 111.8g입니다. 이들이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벌금은 2조 132억 원입니다. 한화 금액은 오늘 9월 17일 기준으로 유로화 환율에 맞게 수정한 금액입니다. 2019년
포드의 총 영업이익은 6,72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입니다. 네 번째, 르노, 닛산, 미쓰비시 그룹의 2021년 달성 목표는 92.9g입니다. 2018년 평균 배출량은 108.2g입니다. 2021년 이들의 예상 평균 배출량은 97.8g입니다. 예상 벌금은요, 1조 4,600억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르노, 닛산, 미쓰비시의 영업은 손실이 4,533억 원 수준인데 사실 이 셋이 합쳐져서 영업 손실이 구해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한 것인데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반영을 하자면 이들의 영업 손실은 르노만 하더라도 상반기 10조 원 손실, 닛산 같은 경우는 올해 1년간 7.6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볼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 1조 5천억 원 수준이 예상된다는 것은 추정치로 더 스택이 쌓인다는 부분이겠죠. 벤츠로 유명한 다임러 그룹은 어떨까요? 오랜만에 보는 주황색입니다. 버틸만한 그룹이죠. 그럼에도 주황색도 버틸만한 수준이지 한 해 영업이익의 18% 수준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임러 그룹 같은 경우는 큰 차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준도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배출량을 잘 줄였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푸조 시트로엔 그룹의 2021년 달성 목표 기준치는 91.9g입니다. 2018년 이들의 평균 배출량은 113.9g이었고 이들도 빠른 속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예상 벌금은 1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들의 영업이익이 합병전에 2018년 6조 800억 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잘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입니다.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만 아플 것 같다와 버틸만하다의 그 사이였는데 예상치로 본다면 꽤 아플 거라 예상합니다. 2021년 달성 목표는 93.4g에 도달해야 하지만 2018년 평균 배출량은 118.9g이었고 2021년 예상치는 101.1g입니다. 이 기업들이 뭐 아프길 바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념하시면서 왜 이 기업들이 최근에 이렇게 빠르고 더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 차원입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예상 벌금은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작년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 3조 6,847억 원임을 감안할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꽤 크리티컬한 금액입니다. BMW는 상당히 괜찮게 넘어갔습니다. 2021년까지 달성 목표 기준치는 102.5g이었는데요. 2021년 예상 배출량이 110.1g 수준으로 상당히 줄여서 방어해냈기 때문에 예상 벌금은 1조 425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업이익이 10조 2,950억 원임을 생각할 때 비중상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죽을 것 같았던 기업들이 크리티컬하게 터졌을 경우에 전기차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되므로 BMW 입장에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들이 앞다퉈서 낼 거기 때문이죠. 볼보의 2021년 달성 목표는 108g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평균 배출량은 129.5g 수준이었고 2021년 예상 배출량은 121g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5g밖에 줄이지 못했죠. 그 결과 예상 벌금은 5천억 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볼보의 영업이익이 6,577억 원 수준이었으므로 한 해 영업이익의 약 80.3% 수준의 영업이익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대응을 잘한 곳이 어딜까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프리우스 등을 통해서 연비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것이 킬로미터당 단위이므로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약 200억 원 정도만 벌금을 내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가볍게 들으면서 조금 마무리하시죠. 유럽에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테슬라 오너들이 이제 MCU와 AP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인데요. 풀셀프 드라이빙 제품군을 구입하는 모델 3의 오너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동안은 FSD가 유럽에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업그레이드 소식으로 하여금 테슬라가 앞으로 더 많은 더 양질의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좋은 뉴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의 한 쇼핑몰에서 테슬라 모델 3가 등장했습니다. 아테네에 첫 번째 팝업을 세웠으며 9월 4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앞으로 3개월간 전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 차량이 그리스로 인도될 전망이며 그리스 최초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은 2020년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조금 더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 기업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 빠르게 하게 되는 그런 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이 배경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것 뿐입니다. 어느 기업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취할 것 같다 이 얘기보다 사실 저 입장에서도 어느 기업이 조금 더 좋은 상황에 취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애쓰는데, 오늘 같은 소식은 이 전기차에 대한 프레셔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한 번쯤 풀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